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네페스아크의 공모 수요 예측을 앞두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네페스아크, 기존의 코스닥에 네페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반도체 사업분의 테스트 사업분을 이제 물적 분할하여서 19년도에 생긴 회사입니다. 물적 분할해서 네페스아크를 따로 떼어놨다는 거는 이때부터 상장을 준비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진행되고 올해 상장되는 겁니다. 네페스 밑에 자회사로서 네페스아크, 네페스라웨, 야하드, LED 이렇게 4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정 체크해보면은 주관사 미래스대우고요. 수요 예측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은 9일부터 10일, 그리고 납입 11일에 진행되고요. 공모 주식수는 총 234만 400주. 그 중에 3%는 우리사주, 20%는 일반 투자자, 77%가 기관 배정입니다. 공모 가액은 하단 23,400원, 상단 26,500원이고요. 감안해서 계산한 공모 금액은 550억에서 600억 선입니다. 공모 주식을 감안하면 총 주식수는 860만 주 정도 되고요. 이런 이제 최대 주주가 네페스거든요. 그래서 합계 77.3%인데 지분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6개월, 우리사주는 1년 보호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유통된 물량이 없어서 공모 물량이 29.6%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도면은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량 욕심이 나면 락업을 거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온 주식수를 기반으로 계산한 공모 시총은 2,000억에서 2,200억 선입니다. 왜 락업을 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있는 이제 별표친 부분 전환사채와 전환우선주 때문입니다. 이 두 건은 이제 반기말 기준으로 남아있거든요. 여기 이제 별표 쳐놓고 상장 이후에 보통주 전환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 두 건이 있고요. 전환 가액은 19,166원입니다. 전환 사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상장 이후 전환될 거니까 안심해라 이런 의미일 텐데,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경과부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전환 사채도 전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이 희석 요인을 감안해서 시가총액을 다시 산출하게 되면 2,800억에서 3,100억입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은 시설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목적이고요. 시설 자금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 업종이거든요.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장비들을 많이 둬야 돼요. 물량을 받아도 만약에 회사에 장비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장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설 투자에 이게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증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크가 본사에서 분사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20년 3월까지 캐파를 계속 증설해 왔고요. 엄청 늘려왔죠. 그 이후 늘릴 거에 대해서도 떡밥을 던졌는데 현안 쪽에 공장 부지를 이제 신축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를 계속 들여올 거다. 장비를 들여오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물량이 많다. 이런 걸 어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진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시모스 센서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로부터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검토 중인데 구체적인 업체명은 이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보면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AP 업체랑 한다. 미국 A사다. 하나밖에 없어요. 퀄컴이거든요. 점유율 보면 미국에서 퀄컴밖에 없거든요. 퀄컴 쪽에서 수주를 딸 수도 있다. 자, 일단 반도체 시장의 규모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 시장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있죠. 비메모리 시장이 원래 이제 메모리 시장보다 더 크죠. 그래서 성장세도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메모리 쪽은 좀 정체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강한 쪽은 메모리 쪽이었는데 메모리 분야는 이제 쉽게 말해 공책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비메모리는 두뇌 역할입니다. 다 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요. 또 로지컬한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 이런 거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까 시장 자체에도 비메모리가 더 늘어난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현금 창출을 했고 D램과 낸드에서 안정적으로 창출된 현금을 통해서 비메모리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2030년까지 R&D 70조 원, 시설 투자 50조 원 해가지고 130조 원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해서 결국 1등이 되겠다라는 이제 비전을 제시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비메모리의 매출 비중이 20%대다 이러면서 계속 좋은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늘 그 수혜주를 찾고 싶어 합니다. 비메모리를 이제 만드는 과정은 일단 설계를 하는 이제 팹리스라는 게 있죠. 여기 있는 회사들은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고요. 이거 파운드리, 이건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공장에서 제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제조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회사가 대만의 TSMC, 중국에서 키우는 SMIC가 있죠. 삼성전자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된 칩을 OSAT라고 패키징 앤 테스팅을 하는데요. OSAT의 뜻이 Outsourced Assembly and Test 줄임말인데 한마디로 외주 준다는 뜻입니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LB세미콘 이런 애들이 하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페스 아크, 테스나 이런 업체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웨이퍼에서 이렇게 칩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전류가 통하게 범핑이라고 처리를 해주고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웨이퍼 테스트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큰 테스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여기 튀어나온 게 헤드라는 거에다가 이렇게 웨이퍼를 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조립을 하죠. 그 다음에 패키징을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패키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하가 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패키지 테스트만 외주 운용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및 패키지 테스트를 모두 외주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외주 테스트 시장을 반도체에서 따로 시스템 있게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테스트보다는 시장 성장률이 높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시장에서는 네페스 아크하고 테스나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이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메모리 비중이 높고요. 이익률이 나옵니다. 이익률이 한 20% 정도 나오죠. 나머지 애들은 뭐 그저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기존 네페스가 이익률이 잘 나올 때 17%였는데 아크가 20%잖아요. 그럼 그만큼 테스트가 이제 고수익 사업이라는 거죠. 현재 네페스 아크의 추정되는 가동률은 점점 높아져서 한 90% 수준까지 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네페스의 매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네페스 아크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네페스에 남아있는 이런 큰 덩어리들은 이제 펌핑이겠죠. 이제 솔더볼을 박아넣어 전류가 통하게 해주는 펌핑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회사인 네페스가 하고 자회사는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루는 칩이 뭐냐면은 PMIC라고 파워 매니지먼트, 전력 관련된 전력 반도체, 보통 이제 TV나 스마트폰 들어가는데 보통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이건 이제 TV의 RGB를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의 애들이 있고요. CIS, CMOS 이미지 센서라고 해서 카메라 렌즈에 이제 신호를 전환하는 칩, 그리고 SOC라고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나의 제품에 모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서 원칩화시킨 그런 칩, 이런 종류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회사가 목표하는 테스트 제품군별 비중은 PMIC가 65%, SOC가 14%,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PMIC가 좀 좋았던 게 폰에 이렇게 들어가는 개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해 왔다는 거죠. 이건 뭐 최근에 증가한 거는 카메라 개수 증가하는 거랑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인더스트리얼이나 뭐 자동차 이쪽으로도 성장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로드맵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분사를 하는데 4월에 분사를 해가지고 매출액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반기까지만 있는데 전년도 대비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얘네들도 양심이 있는지 쥐들이 이제 네페스 아크에 이제 분사 전 매출액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뭐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20억 정도 할 거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 매출액을 개월수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월 매출이 나오겠죠? 월 매출이 나오는데 20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죠? 이거는 일단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장비가 다 돌아가고 있다. 다 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살짝 빠졌거나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작년보다 엄청 잘 나오기는 쉽지 않다. 작년 수준, 잘 나와봐야 작년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국내 테스트 업체들 점유율 현황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테스나에 이어서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2강이 네페스 아크, 그리고 테스나, 그 다음에 아이텍 반도체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밑에 애들은 사실 고만고만해요. 옛날에는 이제 GM 테스트라는 애가 괜찮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잘 못하나 봐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비상장 업체들이라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교군을 선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회사들을 이제 비교군으로 선정하고 싶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메모리가 훨씬 큰 애도 있고, 뭐 패키징이 훨씬 큰 애도 있고, 막 닥치는 대로 다 그냥 가져온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무튼 여기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회사는 SFA 반도체, LB세미콘, 테스나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위한 가치평가는 EV EBITDA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얘들 평균이 이제 9.2, 평균 9배를 쓰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EV EBITDA를 쓴 이유는 이제 감가상각비까지 쳐서 계산해서 몸값을 받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가 상반기까지 실적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서로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금융비용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전환사채 관련해서 공정가치, 금융부채 평가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시적 비용 때문에 그렇게 산출할 수가 없어서 EV EBITDA를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내상 EBITDA에다가 9배 곱한 다음에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3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25%에서 34% 적용해가지고 고모가를 산출했습니다. 할인율은 평범한 수준입니다. 회사가 제시했던 매출액 723억을 넣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익을 새로 추정하고 아까 전환사채 관련된 일시적 금융비용을 조절해서 따로 계산을 해봤어요. 과거에 3년치 정도의 평균 OPM 25% 그리고 잘 나왔을 때 OPM 30% 정도를 넣어서 하이 시나리오와 로우 시나리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상장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을 때려보면은 POR 기준으로 10배에서 12배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희석 요인이 있었죠. 희석된 거를 감안해가지고 다시 이게 추정해보면은 상당 기준으로 POR 14배에서 17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봐야겠죠. 가장 비슷한 회사가 테스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추이가 잘 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분기 기준으로 괜찮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영위하는 사업은 아까 이제 비메모리 밸류체인에서 웨이퍼 테스트하고 패키지 테스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밸류 기준으로는 올해 POR 기준으로 12배 정도고,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더 성장해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 업종으로서 이제 주가가 흐름이 거의 같았거든요. 거의 같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어글러졌어요. 테스나는 이렇게 올랐다 내려왔는데 네페스는 이제 계속 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아마 이제 분할 후 상장되는 이런 것들을 감안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좀 차별화되기도 했고요. 다음은 엑시콘. 현재까지는 이제 메모리 관련된 테스트, 메모리 테스트, SSD 테스트 이런 것만 하고 용역 서비스도 좀 일부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 이제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CIS, 시모스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를 일부 국산화하겠다, 엑시콘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19년엔 적자였고요. 20년도 전년도 대비 그냥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거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컨센서스나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OR 기준으로 한 16배, 18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SFA 반도체하고 LB세미콘. 일단 SFA 반도체는 메모리 쪽이 84%니까 좀 완전 다르죠. LB세미콘도 범핑이 메인이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일단 SFA 반도체는 시총이 지금 8천억이어가지고 일단 너무 비싸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OR 17배. LB세미콘은 작년에 이익이 크게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렇게 그랬다가 다시 좀 이익이 요새 반기 기준 좀 부진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POR 10배 정도 됩니다. 얼추 차이는 있지만 대충 한 17배 정도 영업이익 대비 17배 정도의 비슷한 견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기준 실적으로 다시 따져보면은 네페스아크의 공모밸류는 잘 쳐줘서 봐서 적정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페스아크가 상반기 때 이미 부진을 했고 장비도 다 찼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실적이 나와서 OPM이 나와야 되는데 반기 기준 OPM이 좀 꺾였잖아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하이 시나리오는 좀 달성이 연말까지 어려워 보이고요. 내년에 장비를 이제 얼마나 늘려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정도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희석 요인을 감안을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때 크게 경쟁사들 대비 메리트가 없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희석 요인을 전혀 무시하고 시장에서 공모 시장에서 요즘 핫하니까 가져와 모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갈 수도 있겠죠. 요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건 당일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정 수준이라고 하면 공모 참여의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네페스아크의 공모 시총이 최대로 형성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테스나랑 비교를 하면은 테스나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5천억이란 말이에요. 5천억에 근접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쳐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는 바로 장비 대수의 비교입니다. 대략 현재 테스나의 비메모리 테스트 관련 장비가 300대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페스아크가 20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단순 장비 수를 이제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한 3,400억 정도면은 도달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쳐주면은 뭐 희석 요인 감안했을 때도 약간의 이제 업사이드가 생기게 되죠. 뭐 희석 무시하면은 꽤 큰 것처럼도 보이고요. 내년에 뭐 300대까지 장비를 많이 늘리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테스나에 5천억에 임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루머로는 300대 장비가 될 거고 그 중에 30대는 삼성의 CIS 관련으로 될 거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희석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상장 직후에 손해는 안 보는 걸 기대하면서 베팅을 하되 소폭 수익을 기대하는 정도가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뭐 가즈아 해가지고 비메모리 좋다 이러면은 공모 받은 사람은 행복하겠죠. 근데 그거는 운이 약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네페스아크의 공모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